안녕. 아, 목소리가 벌써부터 떨려가지고 너무 높네요. 소리가 잘 들리나요? 아, 이게 내가 볼 때는 또 버퍼링이 심한 것 같아. 그쵸?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하하. 아, 오늘 브이라이브 컨셉은 다들 홍보글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집콕편입니다. 집콕편이라 가지고 사실은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그 그림 그린 그런 귀여운 잠옷 입고 생얼로 머리 질끈 묶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 회사의 만류와 어떤 여러분들께 그래도 예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샵을 갔다 왔습니다. 네. 아, 최근에 눈이 많이 왔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신가요? 저는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열심히 꾸며봤는데 어떠세요? 이거 트리에서 떼왔어요. 의자도 빨간색이에요. 이것은 놀랍게도 저희 집이랍니다. 뭔가 환경이 업그레이드 됐죠? 네, 이거 컨셉 그림 그린. 집에 있는 화분은 얘가 답니다. 무거운데 열심히 들여다놨어요. 그리고 커피하고 오렌지 주스하고 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제가 첫 번째 브이라이브를 하고 정신이 매우 혼미해졌기 때문에 이후에 브이라이브 계획은 없었는데요. 뭐 그렇게 20년이 지나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계시려나 궁금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잘 살아있다 안부도 전할 겸 한번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답니다. 네. 그게 언젠가요? 1년은 지났죠. 되게 오래된 것 같아.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가지고 사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림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망쳤던 그 수습이 안 되던, 정신이 너무 혼미했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말을 그냥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궁금하신 거니까 그런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하는 거, 소식 좀 전하고 TMI 같은 거 좀 말씀드리다가 제가 무사히 작별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달려주세요. 오늘은 소통형이신가요? 네. 여러분들 제가 사실 뭘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레고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 레고 같은 걸 해볼까. 그림은 망했고 그랬는데 한 번에 두 가지를 제가 못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또 정수리 방송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정수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지만 아무튼 제가 말을 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과감히 그런 것들 포기하고 오늘은 입만 나불대다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새해, 신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2020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너무 정신이 없고 좀 힘드셨죠? 네, 힘드신 분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크게 느껴지는 재난이었잖아요. 너무 큰 피해 없으셨길 바라고, 또 이번 연도는 좀 나아지겠죠?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새해가 왔지만 저는 또 1월이 가겠지, 또 2월이 오겠지, 또 여름이 오겠지, 겨울이 가겠지, 2020년이 끝나겠지, 2021년이구나. 2021년이 끝나겠지, 22년이 되겠지, 나이를 먹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예전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설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른이 된 걸까요? 이제쯤 어른이 되긴 돼야죠. 그쵸? 여러분들 새해는 1월 1일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산을 올라가고 싶었는데요. 산을 올라가서 해를 보고 싶었는데 일찍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등산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때이니만큼 접고, 네, 일찍 일어나서 집 밖에 아파트들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봤습니다. 그 영상 되게 예쁜데 제가 타임랩스로 찍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거리는 새해 계획입니다. 빠밤. 제가 이거는 19년도에 친구랑 같이 시작한 거예요. 19년도부터. 그때 아마 제 사촌동생이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언니는 새해에 뭐 해?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걸 해? 하면서 알려줬던 건데, 빙고판을 만들어서 새해 계획들을 이렇게 뭐 하나하나 적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내기같이 빙고를 누가 먼저 완성하는지, 뭐 완성을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주고 뭐 그런 식의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한테 야, 이거 같이 해보자,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19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9년도 빙고판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처참히 망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제가 백두산 등반을 써놨었거든요. 뭐 그것도 의지만 있었으면은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예,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아무도 둘 다 같이 둘이서 했는데 이제 빙고판을 완성을 못하고, 그때 친구의 소원은, 그러니까 친구가 더 빙고판을 많이 만들면 자기한테 기타를 사달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뭘 해달라고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19년이 지나고 20년에 1월 1일 날, 1월 1일이었을 거예요. 친구랑 같이 바에 갔어요. 바. 굉장히 어른처럼 바에 가가지고 칵테일이랑 위스키를 한 잔씩 시켜놓고서는 그 빙고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심지어 바 테이블이었어요. 바텐더분 계시는 거기서 둘이서 너무 건전하게 신년 계획을 짰었네요. 그것은 있습니다. 좀 너덜너덜하지만 이건 뭐 우리 집 고양이 놈들이 씹어 먹었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요거는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 너무 떨리네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횡설수설 하더라도 저번보다 더 횡설수설 할 거예요. 지금은
저번보다 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세요. 자, 여기. 그래서 19년도에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이번 연도에는 야, 할만한 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내기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야, 할만한 걸 해서 그냥 재밌게 보내자. 그래서 제일 먼저 썼던 게 이 앞뒤로 다리 찢기예요. 앞뒤로 다리 찢기. 양옆으로 찍기는 너무 힘드니까 할만한 걸 하자. 그래서 앞뒤로는 우리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려지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다리 찢기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제가 운동을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촬영도 있었고 네, 뭐 핑계지만 촬영이 시작되고 나니까 운동을 많이 못 가가지고 다리 찢기를 못했어요. 네. 이것만 완성됐으면 제가 이거 해가지고 빙고를 2개 만들 수 있었는데 못했네요. 3개. 이거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쵸? 어이구, 욕을 해도 되나? 죄송해요. 입 조심하라고 친구가 그랬는데 입 조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싱, 낚시 있고요. 건강검진 있고요. 뭐 도자기 빚는 거, 뭐 원데이 클래스, 목공, 뭐 클라이밍, 뭐 등등을 해보고 싶다고 써놨네요. 그리고 뭐 봉사활동, 기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가운데는 산이에요. 그 재작년에는 가운데 백두산 등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조그맣게 마운틴이라고 적어놓고 어디든 가보자 했는데 세상에. 아주 수치스럽게도 한 개도 못 갔어요, 산을. 제가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데 작년에 산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이것은 모두 코로나 탓이다 라고 변명을 해보면서 이번 연도에는 꼭 산을 올라가 보려고요. 지금 마침 눈이 잔뜩 와가지고 여러분들 눈 내린 산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제가 설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볼 겁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요. 뭐 그렇고 그래서 작년은 뭐 코로나 얘기 나와서 그 시간이 많았어요. 집에서 보낼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밖으로 못 나가니까 뭐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빈고판 맞추기에는 너무 최적의, 아이러니하게도 최적의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했어요. 낚시도 갔다 왔고요. 도자기도 빚었고요. 원데이 클래스는 제가 목공을 했어요. 목공은 이제 제가 연극할 때 무대를 다 만드신 무대 감독님의 작업실에 가서 여러 번 갔어요. 배우고. 이번 주말에도 감독님이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친구랑 가가지고 이번엔 도마 만들 거예요, 도마. 그런 거 했고, 그리고 낚시는 쭈꾸미 낚시 갔다 왔어요. 쭈꾸미 낚시는 재작년에 이제 승리호 촬영 끝나고 이제 승리호 촬영 때 분장해줬던 언니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냥 충동적으로 간 거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몇 마리 못 잡았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친구가 짬뽕을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내가 잡은 쭈꾸미로 이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아니라 이 배경이요. 이 빨간색 페인트를 이제 이 작은 방인데 빨간색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이라이브를 하려고 이 빨간 방을 만들었나 싶습니다. 예, 이 방의 명칭은 빨간 방입니다. 너무 예쁘죠? 마음에 드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쭈꾸미! 그래가지고요 작년에 쭈꾸미를 제가 2번이나 잡으러 갔다 왔답니다. 이번에도 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쭈꾸미라는 게 되게 바닷물을 타요. 전문가 같다. 바닷물을 타가지고 물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좋은 물대는 1년 전에 이제 쭈꾸미 광이신
낚시가 분들께서 예약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좋은 물때는 이제 다 빠졌고 또 주말에는 다 안 되고 주말에는 이미 예약이 다 찼고 그래가지고 뭐 급하게 가려고 하는 거를 가려다 보니까 이제 물때가 좋지 않으니까 예. 그러지 않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취미생활의 그 키포인트인데 장비빨입니다 여러분. 장비빨. 낚싯대가 좋아야 돼요. 보통 한 10만원? 그 정도 이제 가격을 이제 좀 드리면은 괜찮은데 근데 이게 낚시라는 것이 막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제가 막 너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도 그냥 다 빌려서 했었어요. 2만원, 25,000원? 2만원? 이렇게 내면은 그 선장님들이 빌려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서 가는데 그런 낚싯대들이 다 너무 싸구려운 거지. 그래가지고 잘 안 잡혀요. 무거워. 막 옆에서 낭창낭창한 막 되게 막 색깔도 예뻐. 막 노란색 막 빨간색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초리대가 휙휙 휘면서 아주 그냥 쭈꾸미를 착착 잡아 올리시는데 그걸 보면서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가게 되면은 가기 전에 장비를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쭈꾸미 낚시 되게 안 어려워요. 엄청 쉽고 초보자분들이 이제 낚시에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뭐 1년에 2번밖에 안 갔다 왔지만 전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낚시도 취미고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갈 거니까 그러고 멀미 하시는 분들은 멀미약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 승려 때 같이 갔던 그 언니도 그리고 작년에 같이 갔던 친구도 다 아주 멀미를 심하게 해가지고 저는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멀미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차 같은 거 타면 무조건 멀미를 했었는데 그냥 싹 사라졌어요. 어른이 됐나봐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봉사활동이랑 기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비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많이 했다는 건 아닌데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근데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도움이 필요해도 좀 가기 힘들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그런 봉사활동을 더 다양하게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대망의 건강검진. 제가 생애 첫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원래 30이 넘으면은 그 집으로 날라오는데 다들 받으셨어요? 다들 30이 아니시겠구나. 뭐 아무튼 그런 거 날라오는데 작년에 이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건강검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어요. 되게 그 환자복 입고 이게 강아지들 산책할 때 목줄하듯이 그렇게 이거 진단표 이거 뭐죠? 이거 팔찌 같은 거 이거 차고서는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이렇게 끝나요. 그러고 나서 결과 기다릴 때 너무 떨려. 결과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온갖 가정법을 막 펼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약간 그런 크게 미시는 없는데 약간 그런 말은 좀 잘 믿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가지고 입 밖으로 잘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하시죠? 그 실언을 내뱉으면은 퇴퇴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꼭 하세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왔어요. 댓글 보고 있는 거죠? 죄송해요. 댓글 안 보고 있었어요. 그 수면 내시경 했냐고? 수면 내시경을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월경 중이어가지고 관계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때 뭐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시경 하기 조금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네. 뭐 다음번에 하게 되면은 하려고요. 그것까지 다 해야지 건강검진이죠?
뭐 아무튼 그냥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것들 다 했는데 그거 말고는 빈혈이 나왔는데 그거는 철분제를 이제 계속 복용하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약을 하루에 2번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밥을 이제 거의 제가 2끼 먹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바로 먹는데 막 친구랑 둘이서 같이 약 좀 줘! 그래가지고 약 좀 먹게 말면서 뭐 줄줄 흘리면서 하고 먹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다들 이런 거 하시죠? 마치 큰 병 있는 양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빈혈도 여러분 되게 큰 병이에요. 현대인의 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검진 다들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2년에 한 번씩 받으러 오라니까 내년에 또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에 제가 또 한 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이제 최도훈 감독님 신작을 들어가면서 액션 때문에 이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요가도 했고 체조도 했고 막 절권도도 했고 그러고 저거 액션 스쿨도 다니고 액션 스쿨 가서 춤도 추고 네, 춤은 물론 그냥 춘 겁니다. 거기 춤꾼들이 많더라고요. 뭐 하여튼 운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6개월간 왜냐면은 그 작년 초부터 한 6개월간 정도를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고 이제 촬영이 본격적으로 더 많이 시작되면서 뭐 핑계지만 촬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운동들을 못하게 되면서 근데 암튼 그 초부터 그 6개월간에 제가 몸으로 계속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생애에서 가장 건강한 때를 보내고 있다. 너무 튼튼하고 너무 건강하고 가볍고 정신도 맑고 그 진짜 건강한 한때를 보낸 것 같아요. 운동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또 뭘 했냐 이제 하반기는 운동을 안 하고 집콕 이제 제가 이번 브이라이브 그 주제가 뭐라고 했죠? 주제가 뭐라고 했죠? 집콕 편 아닙니까? 제가 아마추어 집들이 집순이에서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겠네. 아마추어 집순이에서 전문 집순이로 이제 변화를 겪은 가장 큰 취미생활 제과 제빵 제빵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제빵 빵만 구웠어요. 여러분 집에 오븐이 빌트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븐기를 안 사서 그렇지 정말 많은 것들을 사들이면서 도시가스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빵 만들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빵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취미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핸드폰에 사진 저기에 이제 앨범에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면은 나의 앨범 여기에 앨범을 이렇게 따로 정리할 수 있는 거 알죠? 여기에 막 있어요. 목공 하는 거 있고 체조소녀 있고 제빵왕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빵왕 김태리 어마어마하죠? 에? 최근에는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생크림 케이크도 만들어줬다고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어디 가서 배운 거는 아니고 유 선생님들 유튜브 유튜브에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베이킹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는 동안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조회수 많고 댓글 많고 이제 저명하신 유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진짜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이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취미생활이란 돈이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튼 뭐 막 이것저것 막 다 사고 하고 제가 이렇게 밑을 자꾸 보는 게 찔려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진짜 대본을 만들었어요. 제 집에 두꺼운 종이가 없어가지고 사인지에다가 제 큐시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을 자꾸 흘끔거리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빵을 만들어서 오니까 막 촬영장 같은 데도 가져오고, 사실 저는 잘 안 먹거든요. 그냥 남들 만들어주고 그 만드는 그 시간 자체가 저는 너무 좋고 재밌고, 그래서 만들어서 막 이렇게 다 뿌려요. 이제 촬영을 가면은 꼭 하나씩 만들어서 가는데, 그때 그 만들어서 가니까 이제 너무 만들어서 가니까 선배님 한 분이 너 이거 왜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없어져요. 제빵은 시간이 없어져. 이게 빵 두세 개 만들면은 아침부터 만들기 시작하면은 잠잘 때예요. 막 눈이 퀭해져가지고 마지막 거를 이제 오븐에서 뽑고 자야겠다 그러고서 잠들어. 시간이 그냥 훌훌 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시간이 사라지는 거. 시간이 사라지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비는 시간들이 제 머릿속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을 그런 걸로 이제 채워가다 보니까 머리는 좀 비워지는? 네. 일단 손으로 뭐를 만진다는 게, 저는 손으로 뭘 만지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림은 그렇게 망했지만 뭐 아무튼 그러고 또 제빵 외에 또 시작한 게 재봉을 또 시작했습니다. 재봉틀을 샀어요. 가정용 재봉틀을 뭐 이것저것 막 검색해 보다가 몇 달 동안 장바구니에 있었어요. 그 빵을 만들면서 몇 달 동안 그게 장바구니에 있었어. 근데 재봉이라는 게, 이게 재봉틀은 이제 가격이 큰데 저는 뭘 하나 시작하면은 끈기가 그렇게 없는 편이어가지고 분명히 조금 하다가 말 텐데, 이 재봉틀이란 것은 이제 집안에 커다란 그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돈이 되게 계속 들어갈 텐데 이거를 다 지르는 게 맞나 아닌가, 그러고 계속 재봉하는 그 또 유 선생님들 또 계속 보다가 결국엔 질렀습니다. 질른 다음에는 또 열심히 천 사드리고 소도구들 계속 사드리고 집으로 택배가 막 계속 와요. 택배 일하시는 분들 진짜 제가 너무 존경하고요. 너무 진짜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택배라는 게 많이 시키면 사실 안 좋은데, 왜냐면은 그 이제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분리수거 잘 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렇긴 한데, 택배라는 것이. 암튼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열심히 사드려서 지금도 뭐 이것저것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브이라이브 하면서 이벤트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벤트에 선물을 뭘 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그래도 의미 있는 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열심히 만든 가방입니다. 에코백입니다, 여러분. 빠밤. 자, 속지는 이렇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낙인도 제가 열심히 박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유 선생님을 보고 만들지 않았어요. 요거는 그 집에 있는 에코백 2개 정도를 가져와가지고서는 그거 보면서 디자인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절대 되파시면 안 되고, 이거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은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만들었죠? 다 뭐 제가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 다 만들어서 친구 주고 누구 주고 촬영장 갖다 주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주면은 막 좋아하잖아요. 빵 같은 것도 맛있다 테리야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기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주려고 제가 이 가방 만들었습니다. 이 이벤트의 그 내용은 이따가 끝날 즈음에 퀴즈를 이제 퀴즈 쉬운 거 하나 낼 건데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은 그래서 2020년이 그런 식으로 갔죠. 예, 또 대본 봤습니다. 2020년이 그런 식으로 가고 대망의 2021년! 네, 제가 사는 못 갔지만 첫 해는 본 바로 그 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이 되었죠? 그래서 빠밤! 그래서 21년 테리의 신년 계획, 새해 계획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직 빈 구석들이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또 지내다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그때 이렇게 넣으려고 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입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는 뭐 블라블라 써있지만 X 쳐놓고 손 안 짚고 옆돌기라고 적혀있네요. 이게 손 안 짚고 옆돌기가 체조할 때 배웠던 건데 옆돌기 이렇게 해가지고 빙그르 도는 거 아시죠? 그거 다음에 하는 게 이렇게 한 손으로 빙그르 하고 도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손 안 짚고 도는 거예요. 그거를 뭐 섞어라 그러든가 하여튼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체조는 계속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시간이 된다면 틈틈이 가가지고 배워보려고요. 예, 그래서 손 안 짚고 옆돌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요새도 친구 만나면은 옆돌기 보여줄까? 그러면서 아무 데서나 옆돌기를 합니다. 예. 뭘 하나 배우면은 너무 뽐내고 싶어. 너무 보여주고 싶어. 이 친구가 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아쉬워요. 손 안 짚고 옆돌기를 하면은 또 어디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친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운전면허 1종 대형 따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캠핑카 이런데 그 로망이 있고 그런 거는 댓글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댓글을 또 읽어볼까요? 뭐 읽을 만한 게 없는데요. 읽을 만한 게 없어요. 계속 틈틈이 볼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대형 따기는 제가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혹시 나중에 뭐 트럭을 몬다거나 뭐 그런 버스를 몬다거나 하는 뭐 그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가 또 갑자기 캠핑카 같은 거를 뭐 어떻게 어디 빌린다든가 뭐 그런 거 할 때 갑자기 운전면허가 없으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따보려고 합니다. 뭐 이것도 다 소망들이죠, 소망.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대형 운전면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놀랍게도 월강 소나타 1악장 완주입니다. 너무 뜬금없죠? 사실 뭐가 뜬금이 있었겠습니까? 제빵이나 제봉이나. 그렇죠? 제가 전자피아노도 샀습니다. 사실 작년은 취미의 해라기보다 소비의 해였던 것 같아요. 예. 막 샀어요. 그래서 전자피아노를 사가지고 뭘 배우는다기보다 그거는 유 선생님한테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유 선생님한테 배우기는 힘들고 어플 선생님께, 네, 되게 좋은 어플이 있길래 그거를 조금 그것도 어플 돈 크게 쓰는 건데, 그거를 결제해가지고 그
이제 걔가 이제 악보를 보여줘요. 그래서 걔 악보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내가 걔를 이렇게 따라치면은 이 소리를 얘가 알아듣고서는 이게 진행이 되고 내가 삑 하고 잘못 치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칩니다. 네. 조금 아까도 이제 이 브이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심신안정을 위해서 네, 쳤습니다. 이 왜 월광이냐,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친하던 친구 집에 그 피아노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는데 걔는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쳤겠죠.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걔가 월광 소나타를 쳐줬는데 그게 제가 처음 접한 클래식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이. 그래가지고 나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걔한테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뚱땅뚱땅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월광 소나타를 쳐봐야겠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쳐요. 저 스케일링 뭐 그런 거 스케일링이 아니라 뭐죠? 그거 뭐라 그래 그거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소 파미레도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요. 오로지 무조건 그냥 월광 소나타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은 1악장의 3분의 1 정도까지는 이제 칠 수 있습니다. 물론 막 멋들어지게 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까지는 외웠어요. 이제 3분의 2 정도를 올해 안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1악장 완주를 예, 혼자서 해볼 수 있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제빵 자격증 따기가 있네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제가 정말 많은 빵들을 이제 막 만들다 보니까 그냥 아까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많이 만들 때 또 언제 또 그만둘지 모르는데 이 끈기가 계속될 때 뭐라도 하나 따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들던 그 유 선생님한테 배우던 그런 빵들이랑은 되게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빵들이 실기 시험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필기는 그렇다고 쳐도 실기는 조금 학원을 가서 배워야 되나 뭐 아직 제대로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일단 대차게 써놨습니다. 언니 빵집 열어주세요. 계획 없습니다. 나중에 피아노 들려주세요. 그 들려드릴 그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이게 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약간 느낌 있어처럼 되지 않을까요? 정신혼미. 제빵 브이라이브 기다릴게요. 제빵 브이라이브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방을 공개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요번에는 그냥 이런 아름다운 진짜 예쁘다 이거. 의자도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방에서 하게 됐고 제빵 브이라이브도 언젠가 할 수 있으면은 기회가 된다면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댓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30분 논스탑 러닝. 요거는 19년도 빙고판에도 존재했던 아이예요. 근데 안 했어. 실패했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달리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나가서 뛰는 거 이거 10분만 뛰어도 10분밖에 안 됐어 이럴 정도로 되게 숨차실 거예요. 저는 특히 달리기를 진짜 못해가지고 이게 약간 로망이에요. 꾸준히 달리는 거 30분 동안 이렇게 막 전력 질주 안 하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달리는 천천히 달리는 속도로 30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달리기 해보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학원 같은 데 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거 운동화 신고 혼자서 그냥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예, 여러분들도 달리기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귀마개를 꼭 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귀 떨어져요. 너무 추워요. 전 3분 뛰면 토해요. 3분 뛰면 토해요. 너무 심한데요? 건강검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가씨에서 달리기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짧은 달리기는 하죠. 근데 긴 달리기를 이제 잘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하트. 네.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죠. 네. 사랑. 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소중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이것도 노코멘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음은 이제 그 달리기에 이어서 건강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강을 주제로.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제가 6개월 동안 이 인생에서 내가 이보다도 건강할 수 있을까 싶었던 빛나는 황금기를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멘탈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언하고 싶은 게, 제가 괜히 이렇게 제 취미 생활들을 나불나불 된 게 아니에요. 취미 생활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취미라는 게 사실 너무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생활에 치여가지고. 근데 투자하세요. 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취미생활이라는 게 정신건강에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틀에 박힌 루틴에 작은 성취감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줘야 되거든요. 바쁘더라도 작은 것부터 좀 시도해보세요. 진짜 취미생활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저는 지금 뭐 재봉틀이다 뭐 피아노다 막 이런 거 샀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 말고라도 제가 요새 33큐브도 해요. 33큐브. 그거 뭔지 아시죠? 달그락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유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있는데, 그게 막 고수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덜그럭 하다 보면은 한참 뒤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됐을 때 되게 성취감이 크더라고요. 그 작은 걸로도. 그래서 그런 공식들 이제 막 외워야지 그러고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막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뭐 TV 보다가도 큐브 보이면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재밌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프렌즈 보기. 이게 시즌 10까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시즌 9 정도 보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 끝나가고 있어. 근데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조금씩 본 거예요. 프렌즈를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취미가 이제 TV쇼 보기라고 하면은 그게 뭐야, 뭐 TV 보는 게 무슨 취미야,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저는 프렌즈를 틀어놓으면은 정말 박장대소를 하면서 봐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봐. 그 웃는 시간이라는 게 이게 일상생활에서 되게 필요해요. 네. 그런 시간이 되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네, 그래서 프렌즈 정말 재밌거든요? 추천합니다. 이제 시즌 9까지 와가지고 제 친구들이 이제 막 임신하고 막 애도 낳고 막 결혼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애기도 있고, 애기들 막 자라고, 끝나면 어떡하나 막 벌써 슬프지만, 뭐 아무튼 여러분들 프렌즈 뭐 한두 편씩 보는 거, 그거 추천해드려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고 여러분들은 또 아이씨 이게 긴장돼가지고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잠깐 마음의 안정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퀸스 갬빗도 재밌어요. 봤어요. 다 보진 않았어요. 미션 봤는데 겁나 울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봤어요? 프렌즈 스포 당함. 하지만 누가 애를 낳고 누가 결혼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죄송해요, 스포. 저도 스포 정말 싫어합니다. 냥이들 근황이 궁금해요. 냥이들 아주 잘 있습니다. 건강하게 매일매일 저에게 또 행복을 주는 아이들이죠. 종이의 집 재밌다는 분들 많은데 아직 안 봤네요. 스위트홈은 최근에 봤어요. 예, 이응복 감독님 만드신 정말 재밌게 봤어요. 승리호 볼 거예요. 승리호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읽을 만한 게 없네요. 여러분들은 취미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재작년인가? 좀 예전에 이제 현장 같은 데 가면은 테리는 삶의 낙이 뭐야? 취미가 뭐야?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내 자신이 되게 작아진다? 이렇게 좀 취미도 없이 사는 게 되게 좀 삶이 너무 밍밍해 보이고 즐기고 있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아니 취미 없으면 어때요? 취미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때의 저의 상태는 약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 일에 그거를 제대로 해야지 내가 지금 다른 걸 뭐 해? 다른 거를 하면은 이거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좋았던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머리가 너무 복잡했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열등감, 막 죄책감, 내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 뭐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어떤 뭐 그런 마음이 복잡할 때, 정신이 어지러울 때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여유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좀 분리가 가능해진 거죠. 일과 내 생활 이게 분리가 가능해진 거죠. 그게 현장에서도 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게 되게 여유로운 마음을 주고 더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더 얻고 내가 내 집에서 내 시간을 보내는 것, 제대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쉽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던 그런 버릇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이제 하시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거라도 인생에서 여유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되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취미생활을 아무 별거 아닌 거라도 하나씩 투자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죠? 그냥 주절주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그쵸? 작년에 이제 그 많은 취미생활들 외에도 제가 아주 버닝한 게 있어요. 너무 황당하겠지만 독서입니다. 책을 읽었어요. 이게 뭐랄까 자의도 아니고 타의도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브이라이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김태리의 리커버북 들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네이버가 출판사 미음사랑 콜라보해가지고 이제 고전들을 선정해서 그 고전들을 제가 읽어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총 50권이고 지금 시즌 2까지 했고 아마 다음 시즌이 이제 마지막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시즌대가 아니었는데 사실은 원래 계약대로라면은 6월 이전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 근데 제가 책을 다 읽지 않고서는 이걸 못하겠다 낭독을. 그래가지고 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담당자 분들께서 시즌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너무 감사하게도 포장을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네이버 담당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아니 제가 지금 책을 안 읽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끝나고 바로 또 책을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네이버 낭독이 하는 거 제 프로그램 이거 김태리 리커버북 말고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팟캐스트처럼 네, 지금 네이버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되게 들을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테스트로 들어가가지고 김태리 리커버북 한 개만 들어보세요. 홍보입니다. 아니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담당자분들이 뭐 음악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잠들기 전에 뭔가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추천해드립니다.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급작스럽게 제가 댓글을 너무 안 읽었죠? 쌍방향 소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버퍼링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재밌는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재밌었던 일? 런던 갔을 때 저는 공연들 본 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일부러 이제 공연 같은 거를 보려고 런던으로 간 것도 있고 수업을 이제 듣는 시간들을 제외하면은 공연들을 많이 보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봤고 뭘 봤냐 또 기억력이 금붕어급이기 때문에 이제 메모장을 잘 이용하는데 메모장에 써놨습니다. 뮤지컬은 레미제라블, 해밀턴, 리틀 미스 선샤인. 이거 리틀 미스 선샤인은 제가 영화로도 예전에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뮤지컬로 한다는 거예요. 아마 초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극장에서 한다길래 가서 봤었어요. 재밌었어요. 그거 보고 레미제라블도 너무 좋았고 해밀턴이라고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티켓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큰 돈 들여가지고 보러 갔어요. 큰 맘 먹고 이제 누가 추천해줘서 갔던 거였는데 뮤지컬이 다 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랩. 이제 미국 역사 중에 가장 초창기 때 얘기를 이제 랩으로 해서 뮤지컬로 만든 건데 정말 재밌어요. 왠지 이거 저번 브이라이브 때 얘기했던 것 같아. 아닌가? 그리고 연극도 많이 봤고 발레나 뭐 무용 공연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영화 뭐 봤는지도 써있는데 어벤져스를 런던에서 봤었네요. 아 맞아 기억나. 그 학원 같이 다니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봤었어요. 한국 와서 물론 다시 봤죠. 왜냐 자막이 없으니까 자막 켜고 다시 봤네요. 오프라인 팬미팅도 할 예정이 있을까요?
오, 팬미팅을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나요? 물론 있죠. 뭐 시간과 뭔가 타이밍 같은 것들이 잘 맞는다면은 너무 하고 싶죠. 네, 사인회나 뭐 그런 거라도 작게나마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더 대신에 브이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걸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떡볶이 대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MBTI 알려달라는 글이 되게 많네요. 하지만 MBTI는 비밀로 붙이겠습니다. 그걸로 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초록색이나 빨간색 염색하실 예정 있으세요? 너무 하고 싶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는 배우인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부끄럽네. 연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확확 변신하는 게 조금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타이밍이 맞고 그럴 수 있다면 조금 더 젊었을 때 어릴 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그때 단발로 쳤을 때 그때도 저는 염색까지 확 해버리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광고도 있고 그래서 회사의 만류도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저야 뭐 너무 하고 싶죠. 머리 바꾸는 건 뭐 늘 하고 싶죠. 브이라이브 때 산 책들 다 읽었어요? 아! 어! 오! 안 읽었어요. 전 읽을 책이 너무 많았어요, 작년에. 작년에 제가 아직도 읽을 책이 남았지만 정말 그 몇십 권을 제가 다 소화하느라고 다른 책들을 볼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진짜 이거 낭독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랄까? 나 이제 책 안 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커버북이 성황리에 잘 종료가 된다면은 이제 그 책들도 좀 읽어봐야죠. 고3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니까 이제 고3이라는 거죠. 이제 올해 수능을 본다는 거죠. 작년에 고3들이 정말 힘들었죠. 올해는 상황이 많이 나아져가지고, 너무, 뭐랄까, 다른 데서 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줄어들면 좋겠네요. 너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민트 초코 안 좋아해요? 민초 안 좋아해. 경희대 사자상 올라간 기분 어때요? 그 사진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자상에 올라가면은 그 CC가 된다는 그런 전설 아닌 전설이 있었어요. 제가 CC가 되고 싶어서 올라간 거는 아니고 진짜 그냥 전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죠.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졸업도 다 하고 이제 친구랑 같이 야 모교나 방문해보자 그러고서는 경희대를 그냥 가가지고 산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보고서는 올라가려고 했더니 내가 이걸 어떻게 올라갔지 싶은 거예요. 뭐 물론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하지만 아무튼 네,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빨리 뭐 좀 괜찮은 거 올려봐요.
요즘 잘 듣는 노래? 요즘 잘 듣는 노래, 이건 사심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일단,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왜 이런 거 말하는 게 저는 좀 걸리지? 요새는 기리보이님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팬입니다. 쇼미도 제가 시즌들 다 챙겨보고 랩을 많이 즐겨 들어요. 그래가지고 재밌었습니다. BBS 하는 거. 잔나비 너무 좋아하죠. 잔나비도 좋아하고 장기야님 돌아와줘요. 제가 장기야님 마지막 콘서트 갔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장범준님 너무 좋아하고요. 버스커 춤은 무슨 춤 췄어요가 언제 춤을 췄다는 거죠? 액션 스쿨? 그때 막춤 췄죠. 네, 저는 막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촬영장에서 정화 선배님이 저는 이렇게 약간 흥이 이렇게 떨어지면, 텐션이 좀 떨어지면은 이렇게 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둠칫둠칫하고 춤을 많이 추는데, 그러면은 윤정아 선배님께서 넌 춤을 왜 이렇게 못 추니? 그래서 언니한테 춤 배우기로 제가 예약을 해놨는데 아직 가르쳐 주시지는 않네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는 향 궁금해요. 향이 잘 쓰는 향수는 아니다. 네. 겐조 향수 잘 쓰고요. 이게 왜 웃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겐조 향수 잘 쓰고요. 그리고 또 어느 향수 브랜드에서 프리지아 향이 나와요.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2개 잘 섞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 마무리예요. 마무리, 여러분. 자, 마지막 질문.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제일 어렸을 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낙서 같은 거를 워낙 좋아했고 막 색칠 공부하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그림 그리는 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막 그런 데서 상도 막 받고, 물론 뭐 장려상 이런 거였겠지만, 그래서 그냥 난 잘하는구나, 이거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런 쪽으로 간 거였기는 했죠. 근데 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았고, 그리고 또 되고 싶었던 건 유치원 선생님도 되고 싶었어요. 유치원 선생님. 왜 유치원 선생님이냐? 아닌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뭔가 어려운 걸 하고 싶지 않았어. 고등학교 선생님, 교수님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았어. 쉬운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뭘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호통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거 왜 이렇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너무 어렵지 않은 거. 그래서 뭐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뭐 이런 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되게 엄청 어렵죠. 다 크니까 이명 보고 막 그러는 거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고 싶었던 거는 성우가 되고 싶었어요. 성우는 지금도 약간 조금 욕심이 있어요. 너무 하고 싶어. 애니메이션 같은 거나 더빙을 제대로 막 배워도 보고도 싶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네요. 이게 발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저도 이렇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하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도? 너무 다행히 이런 직업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재미나게 또 살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누구한테 감사하지?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죠? 그러면 다음 큐시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 사진 너무 처음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민망한 것 같아. 표정이 좀 민망해. 슬슬 마무리를 이제 대놓고 읽기.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영화 승리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승리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I'm going to space! 네, 승리호. 우리 감독님이, 조성희 감독님이 10년을 준비한 영화. 10년 전에는 영화 관계자분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눈살을 찌푸리고 절레절레 했다던 바로 그 영화가 우주로 가서 지금 그 우주에서 열심히 유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착륙한다고 합니다. 어디로? 넷플릭스로. 넷플릭스로 2월 5일에 착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쯤이죠, 여러분? 구정이죠? 구정에 가족들과 함께 보면 좋을 우리 영화 승리호, 우리 감독님이 10년 준비한 그 영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로 소리 빵빵하게 틀어놓고 감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작품 추천드립니다. 승리호 2월 5일 몇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큐시트네요. 큐시트 준비한 거 너무 정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아까 소개해드린 요 귀염뽀짝한 요 가방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 갔냐? 짜잔! 2021년 저의 첫 사인입니다. 2021년 새해 제가 진짜 2021년에 처음 한 사인 요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 요거 2개를 몽땅 드리면은 좀 아쉬우니까 2분을 추첨해서 요거 하나 또 가방 하나 이렇게 드리도록 할 텐데요. 퀴즈가 뭐냐면은 퀴즈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고양이가 몇 마리 있죠? 와, 이거 버퍼링이 너무 심하네. 아직도 안 나와. 두 마리, 3마리, 2마리! 여러분들 놀랍게도 저는 3마리 고양이의 엄마입니다. 고양이가 저희 집에
3마리 있어요. 지금 2마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세 번째, 제가 셋째의 이름은 전혀 공개하지 않은 걸로 파악해도 되겠죠? 그래서 퀴즈는 2개를 준비했었는데 하나는 삭제하고 이 2번째 퀴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질문은 이겁니다. 제 고양이 제 셋째 고양이의 이름은? 너무 당황스럽죠? 그러실까봐 제가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힌트는 저희 첫째랑 둘째의 이름인데요. 첫째 고양이 아우리는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넘기고 할걸. 이렇게 깔끔하네. 그쵸? 첫째 고양이의 이름은 아울이에요. 아울 영어로 하면 부엉이죠. 그리고 둘째, 우리 집 둘째의 이름은 범입니다. 범이 뭐죠? 호랑이죠. 네, 이렇게 저희 집 고양이들의 이름은 동물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셋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퀴즈의 정체고요. 방법은 이제 브이라이브 올라간 홍보 제가 그린 그림 있는 저희 회사 인스타에 댓글로 답을 이제 달아주시면 그러면 이제 회사 분들이 열심히 골라내서 추첨을 해서 그분들 맞추신 분들 중에서 2분 추첨을 해서 요걸로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분이 이제 요 연락은 개인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네, 기다려주시면 깜짝 놀랄 선물을 받으실 누군가가 생기겠죠? 그럼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네요. 여러분들 코로나 방역 수칙들 너무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써서 잘 지켜서 우리 이번 연도에는 빨리 마스크 없이 사람들 밖에서 만나고 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눈이 많이 왔는데 이제 집 앞에 도로다 보니까 끼익 이런 소리가 엄청 많던데 혹시 피치 못하게 운전을 해야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조심 운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기회가 또 오게 된다면은 그때 또 웃는 얼굴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 좋은 기분으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이.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 같죠? 네, 저도 너무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 끝낼 시간이 왔네요. 정말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